35세 이상에서는 40에서 50% 정도. 속이 다 근종인 건가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모르다가 발견되는 경우. 생리 시기가 아닌데 생리통처럼 오게 되면 실제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늦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이자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 봄. JTB 의학 프로그램 토크닥터 토닥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닥 MC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또 오늘 저와 함께 알찬 건강 정보 전해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선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닥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 뵀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 관공서에서 소통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교육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과 소통 잘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공건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공건영입니다. 저는 외모만 딱 뵙고 웬 연예인이 앉아 있으신가 했거든요. 맞아요.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네, 그런 다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의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놀래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러면 2번 놀랍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목들 가운데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다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굳이 산부인과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산부인과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와 달리 사람이 생명의 시작부터 생명의 죽음까지 아이의 탄생부터 성인 여성의 죽음까지를 다 다루는 과고요. 그리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전공하면서 복강경 수술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수술에 매료돼서 부인 종양학 전임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운명을 만난 거네요. 네, 사실은 같은 여자들끼리도 꺼내놓고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또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질환이잖아요. 특히 저같이 나이가 어린 미혼 여성일 경우에 또 산부인과 방문하는 일이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희 기혼 여성들도 산부인과 가는 거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쉬하다가 사실 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궁의 혹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탐구하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문제 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궁의 혹은 다 암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저는 X. 저도 X 하겠습니다. 아, 두 분 다 X로 네. 들어주셨네요. 네. 예, 김문정 아나운서님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모든 문제에 다, 반드시, 모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아닌 걸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리하십니다. 예, 그럼 김선혜 씨는 저는 우리 방송에서 사실 겁을 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혹 있다고 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X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두 분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궁의 혹이 다 암이 된다는 틀린 말이죠. 사실은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지 혹이 생겼다고 다 암이 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생리통이 심해지면 자궁의 혹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저는 X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네, O 하겠습니다. 네. 찍으신 건가요? 왠지 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아, 그렇습니까? 왜 X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생리통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기타 요인들로도 충분히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X를 했습니다. 아, 그럼 김선혜 씨는? 저는 사실 혹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근데 치료 중에 사실 생리통이 굉장히 완화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리통이
이 혹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O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와, 왜 그러냐면 그 생리통하고 자궁의 혹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다고 다 혹이 있는 건 아니죠. 혹이 없어도 생리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혹이 있었을 때 생리통이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여서 이제 치료를 하면 생리통이 완화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런. 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그렇죠. 아, 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궁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O 하겠습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김은정 아나운서께서는 왜 O로 하셨죠? 저는 지금까지 다 정답이 X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O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젯밤에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니 하신 건 아니시네요.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김선혜 씨는 왜? 저는 저절로 사라지면 사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맞다는 네. 생각이 네, 그렇죠?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X입니다. 두 분 다 지식에 기반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상황에 따른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예, 혹을 사라지는 혹이 있고요. 사라지지 않는 혹이 있는데 사실 자궁의 혹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모두 단정하면 답은 틀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번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볼까요? 자궁의 혹을 떼어내면 임신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O 하겠습니다. 임신이 안 된다. 음. 저는 O, X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두 분이 다 답이 서로 틀리신데요. 다르네요. 네네. 예. 왜 O를 선택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자궁과 임신이라고 하면 이제 관련 기관인 것 같아서 O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김선혜 씨는 저는 살짝 고민한 거 보셨죠? 네.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눈치를 살짝 주셨어요. 저만 빼고. 네, 둘이 통했죠. 네, 눈빛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눈빛을 쫙 주셔서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믿고. 네, 눈치를 준 게 아니라 원고를 준 건데 기침을 하셨네. 착각했군요, 제가. 그래도 눈치가 있으시네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그 이유는 그 자궁의 혹을 떼면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은 자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궁을 떼어낼 때 임신이 안 되는 것이지 자궁의 혹을 떼어내도 임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치료할 때 자궁을 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틀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귀에 쏙쏙 너무 잘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닥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내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학적인 부분과 의료 쪽에서는 일반인들의 상식은 잘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의사 설명을 듣는다기보다 바로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그 검색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런 문구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데 자궁에 혹 하면 아무래도 암인가 싶고 좀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혹 그러면 종양 그리고 종양 그러면 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은 우리나라 말이고 종양은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양은 혹을 그대로 말한 게 종양입니다. 이 종양 중에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종양이군요. 그렇죠. 양성 종양은 종양으로 혹으로 생겼지만 자라났지만 떼어내면 더 이상 재발도 않고 전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양성 종양이고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같이 자라는 종양 혹이지만 이것들이 파고 들어가고 전이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악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혹을 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자궁 질환은요,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아주 빈번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 이와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제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의 경우 가임기 여성이 한 20%에서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5세 이상에서는 40에서 50% 정도 있던 것이라고 지금 논문에는 발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5세 이상에서 40에서 50%라면 2명 중 1명은 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궁의 혹이나 근종이.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 증상이 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모르면 산부인과를 오지 않아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온 사람들 갖고만 보는 거니까 안 온 사람들도 있다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인 자궁 6종의 경우는 미국 통계를 바라봤을 경우에는 미국 통계의 경우 10만 명당 약 0.9명에서 4.7명, 한 3명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드물다. 굉장히 이런 드물죠. 말씀을 예. 해주신 거군요. 네. 네. 뭐 자궁의 혹이 35세 이상에서는 40에서 50% 가지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2명 중에 1명이 저거든요. 근데 이 자궁의 혹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예, 그 자궁의 혹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몇 가지를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노벨상을 탑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고요. 현재까지 연구로는 비만이나 흡연, 그리고 붉은 고기의 섭취가 자궁 근종 형성에 영향을 주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초경을 좀 빨리 했거나 아니면 아이를 거의 낳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궁 근종의 발생률이 좀 더 높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전적 요소나 또 비뇨기 생식기 감염병, 당뇨, 고혈압 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폐경 후에는 또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봐서 여성 호르몬과의 연관성도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확한 건 잘 모르는 거니까 잘 모른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자궁에 혹이 생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궁에 혹 이렇게 발견된다. 첫 번째, 애매모호한 증상. 애매모호한 증상이 대체 뭔가요? 사실 애매모호한 증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대답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궁 근종의 증상이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자궁의 혹은 자궁 근종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궁의 혹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나마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아랫배가 묵직하다든가 소변을 보는데 불편하다든가 뭐 정말 이게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아주 특징적으로는 뭐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든가 아까 생리통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자궁근종이나 자궁혹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발생됩니다라고 딱 연관을 질 만한 그 뚜렷한 그 증상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느닷없는 발견. 눈에 보이는 부위가 아닌데 사실은요. 어떻게 느닷없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검진을 한다든가 사실은 근종이나 어떤 혹으로 생각 않고 그냥 소변의 문제나 아니면 아랫배 장의 문제일까 하고 왔다가 초음파를 보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발견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 4cm, 5cm 뭐 여러 개 혹을 갖고 있는데 평생 모르고 살다가 다른 이유로 알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예, 근종이 2-3개 있다 그러면 느닷없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뜬금없는 생리. 이거는 뭐 한 달에 2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생리 기간이 아닌데 생리가 있다거나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면 생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표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리적 출혈을 줄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생리적 출혈을 말하기 쉽게 생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리적 출혈은 출혈 중에서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출혈을 생리적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출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리적 출혈은 무엇이냐?
언제나 여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하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패턴을 규칙적으로 보이면서 나오는 하혈을 그 질출혈을 우리가 생리적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생리라고 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출혈은 분명히 비정상 출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 초에 생리를 매달 하는데 갑자기 월말이나 중순쯤에 느닷없이 피가 조금 비쳤다. 그러면 생리를 또 하네. 이게 아니라 왜 피가 왔지? 이것은 이상하다라고 바로 진찰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네. 그런데 또 혹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산부인과 질환에서 혹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지만 산부인과 질환에서 보는 부분은 자궁하고 난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궁의 혹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환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궁의 혹이라고 하는데 실제 난소의 혹을 자궁의 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궁과 난소는 다른 기관이고 자궁의 혹과 난소의 혹은 엄연히 틀리며 치료 방법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근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좀 구별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생겼다. 그럼 그것은 혹입니다. 혹인데 그것이 안에 물이 차 있다. 즉 액체가 차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을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낭종이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물혹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체형 안이 꽉 차 있는 혹을 일반적으로 그냥 혹이라고 하거나 고형혹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암이다, 양성종양이다, 근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그것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상에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붙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성 종양이든 양성 종양이든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양성 종양, 특히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에서 모양이 이상하네 이러시면 조금 긴장해야죠. 긴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자궁에 생긴 혹을 없애는 방법도 또 몇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궁의 혹을 없애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해서 줄여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적, 결국은 직접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제거하는 방법도 자궁과 자궁의 혹을 같이 제거하는 자궁 절제술이 있을 수 있고 자궁 근종만 때는 자궁 근종 절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시행해 왔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는 하이프라는 치료법이 또 새로 개발이 돼서 외부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열로 태워서 자궁 근종의 그 축소나 제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새롭게 요즘은 개발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이프라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하이프 설명을 하시면서 수술이 아니라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수술이라는 지금 말씀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렇죠. 수술은 칼을 대서 직접 어떤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자 몸에 상처를 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장기나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 떼어내는 방법이 있지만 하이프는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초음파를 쏴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몸에 1차적으로 칼을 댄다든가 피를 내게 만드는 해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마취를 안 하고 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취를 안 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처럼의 심한 통증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마취를 않고도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 개복 수술을 하고 언제 그런 하이프라든지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도 그냥 환자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환자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수술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만 떼내는 수술할 경우에는 복강경을 하거나 개복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많은 수술에서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복강경으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몸에 크게 흉터도 안 나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강경을 하지만 복강경이 무조건 100% 될 수 없는 이유가 복강 안에 유착이 심하다든가 복강경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든가 너무 혹이 커서 도저히 복강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이제 개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없으면 아기를 낳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해서라도 근종만 떼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럼 자궁의 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취하시는 것이 일종의 예방 방법일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예방보다는 건강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추적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물혹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선생님이랑 딱 대면, 초음파를 딱 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실에서 딱 대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몸에 좋은 거 뭐 먹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몸에 좋다는 거 뭐 먹고 있냐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밥 먹고 영양제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음식은 섭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소의 혹이나 자궁의 혹 자체도 여성 호르몬의 의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여성 호르몬이 일종의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경하지도 않고 몸에서 충분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상태에서 밖에서 더 좋게 한다고 여성 호르몬을 더 섭취를 해버리면 여자한테 좋다는 음식들은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들이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난소에 대한 자극이나 자궁에 대한 자극도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넣는다는 것은 혹시 근종이 있는 환자한테는 그 근종을 더 키우는 효과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성한테 특히 좋다는 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낫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석류나 달맞이 꽃기름 뭐 이런 같은 석류가 그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 인자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쉬고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고요. 특별히 여성한테 좋다, 이것들이 좋다라는 음식이나 어떤 그런 제품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하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과한 거는 부족한만 못하다. 이런 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산부인과 진료를 생경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된다면 또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것만은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 병원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요즘은 지식 검색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데요. 그 정보를 얻을 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가만히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때로는 정확한 것 같지만 자기와는 맞지 않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본인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을 하지 말고 내과를 가든 어느 과를 가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공건영 선생님과 함께 자궁의 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몸에 대한 작은 관심이 어쩌면 팔자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